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적용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LA 카운티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LAX 공항을 비롯해 버스와 기차, 택시, 우버 등에 적용되고 카운티 관할권 밖에서 운항하는 비행기 안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1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건수는 줄고 있는데 확진자는 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슬로비드를 입원의 위험이 높은 경증, 중증 환자들에게 사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밤새 많은 비가 내려 곳곳에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알함브라 지역의 유통업체 타겟은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LA시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렌트비를 체납한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최대 15,000달러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한 가운데 25일부터 사흘 동안 LA 한인회에서 신청을 돕게 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6일입니다. LA 시장 선거에 나서고 있는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선거 공약으로 노숙자 문제 해결, 스몰 비즈니스 구제, 그리고 공교육 개선을 꼽았습니다. 잠시 뒤 만나봅니다. 대한항공 미주본부장에 새로 부임한 이진호 전무가 최근 늘고 있는 고객 수요에 맞춰서 LA 인천 구간의 운항 편수를 늘리고 기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가 건물과 시설 가치로만 6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진행 중이어서 피해는 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는 데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추가 군사 경제 지원책을 발표했고 추가 제재도 함께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들이 입학 사정에서 SAT를 제외하면서 오히려 명문대 입학이 더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체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13명이 부실 수사를 이유로 연방수사국 FBI에 1억 3천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통한 전술 핵무기 가발에 주력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원 작업도 진행 중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극한으로 치닫던 여야 대치가 극적으로 해소됐습니다. 여야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한시적으로만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하고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김호수 검찰총장은 여야 중재안 합의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닷새 만에 또다시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검 차장과 고검장들도 전원 동반 사퇴했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중재안단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놔서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이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NBA 플레이오프에서 골든스테이트가 덴버를 118대 113으로 꺾고 3연승을 달리며 2라운드 진출에 1승만을 남겨놨습니다. 6경기 만에 다시 출전한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의 박효준 선수가 2루타를 터뜨렸습니다. 다저스는 오늘부터 샌디에고와 주말 3연전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39.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점차 맑아지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마스크 다시 쓰랍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어제 많으시죠. 정책이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 연방 규정. 하지만 LA 카운티는 오늘부터 공공시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다시 착용해야 됩니다. LA 카운티 주민은 오늘부터 버스, 열차, 택시, 우버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A 국제공항과 헐리우드 버뱅크 공항 등 공항과 지하철, 전철, 버스 터미널과 같은 교통 허브에서도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이 같은 결정은 마스크 의무화 해제로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 오미크론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보건당국의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거리 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항공기와 버스, 전철, 공유 차량을 통해 감염이 재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LA 카운티 바바라 파레어 보건국장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라는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 CDC 의견에 따라 오늘 22일부터 카운티에 새로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효한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현 시점에서 CDC의 권고는 공공보건을 위한 것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LA 카운티에 속해 있지만 자체 보건 권한을 갖고 있는 롱비치시, 페사다나시도 곧 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민 대다수는 비행기 같은 대중교통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스크 의무화를 계속 지지하고 있다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AP통신과 NORC 공보연구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56%는 비행기나 기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선호하고 24%는 반대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알래스카, 유나이티드 항공 등 이 국내 항공사들도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 규정을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국제선 이용객들은 여전히 기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오래간만에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숫자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LA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 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2,1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사람들은 뚝 떨어졌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LA 카운티 어제 하루 사망자 숫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13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528명, 사망자 수는 10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진단 키트가 배포되면서 자가진단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자가진단 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이 신규 확진자 수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집계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는 보건당국의 지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파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입원 위험이 가장 높은 경증 또 중증 환자에게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WHO는 22일자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환자 3,078명이 참여한 2개의 무작위 대조 시험에 따르면 팍스로비드가 입원 위험을 85%나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WHO는 백신 미접종자와 고령층 그리고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는 환자까지 코로나가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는 감염자에게 이 치료제를 사용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다만 WHO는 입원 위험이 낮은 환자에게는 팍스로비드 혜택이 무시할 정도였다며 사용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WHO는 이처럼 팍스로비드가 입원의 위험을 낮춰주지만
가용성과 또 파이자가 맺는 양자 계약에서의 가격 투명성 부족까지 이 중저소득층 국가에서는 이 약품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9월 말에 만료 예정이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유급 병가법이 올 연말 2022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전국에서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종이 다시 확산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근로자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가 이같이 연장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유급병가법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근로자가 최고 2주까지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골자로 26명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LA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렌트비를 체납한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서 렌트비를 최대 15,000달러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LA 한인회가 25일부터 3일 동안 이 신청을 돕게 됩니다. LA시 경제개발국이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먼저 LA시에 위치한 연매출 500만 달러 이하의 비즈니스 또는 상업지대에 위치한 사업체, LA시 사업자 등록증 BTRC를 보유했거나 2020년 3월 1일 또는 그 전부터 현재 비즈니스를 운영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승인이 되면 최소 2,500달러부터 최대 15,000달러까지 지원받게 되고 지원금은 렌트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신청은 5월 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회의 경우에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하는 순서대로 신청을 돕게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LA 한인회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돕기 위해서 6억 달러 이상의 무상 그랜트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내용의 지원 내역을 확정했습니다. 지역 매체 일레이스트는 중산층 장학금 2.0으로 알려진 학생 부채 없애기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 6억 3,200만 달러가 올 6월 캘리포니아주 예산안에 포함되고 이를 통해 24만 6천 명의 칼스테이트 계열 학생과 11만 4천 명의 UC 계열 대학생이 올 가을 학기부터 1,0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의 학비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상입니다.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의 연소득이 20만 1,000달러 미만의 중저소득층 학생들을 타깃으로 합니다. 20만 1,000달러 정도 벌면 중저소득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방의회가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 최고 1,250달러의 부양금을 신규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트 롬니 연방상원의원이 상정한 패밀리 시큐리티 법안은 5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당 350달러를 그리고 6세에서 17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당 250달러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부양금 액수는 1,250달러입니다. 신규 부양금을 100% 다 받으려면 연소득이 20만 달러, 부부가 40만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어도 부양금을 받게 되지만 소득이 1,000달러를 넘을 때마다 부양금은 50달러씩 감소하게 됩니다. 한편 이 규정은 앞으로 법안 조정 과정에서 삭제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구의 날을 맞아서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이 버스와 전철,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오늘 무료 승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남가주 지역을 운행하는 메트로링크 열차 시스템도 오늘 하루 무료로 탑승이 가능해집니다. 지구의 날을 기념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인식 확대를 위해서 이같이 무료 운행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남가주 전역에서 운행되는 이 남가주 전역에서 운행되는 메트로링크 열차 역시 오늘 하루 무료 운행됩니다. 또 지구의 날을 맞아서 LA시에서는 식당 내 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례가 확대 시행됩니다. LA시에 있는 모든 식당들은 바로 오늘부터 식기나 냅킨을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제공이 모두 금지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4월 LA CU에서 승인돼 지난해 11월 종업원 26인 이상 식당들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된 이 조례가 오늘부터는 직원 숫자에 상관없이 LA 시내에 있는 모든 식당과 음료 시설들로 확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LA 카운티의 조례와는 이 분별하셔야겠습니다. LA 카운티 조례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플라스틱 숟가락이나 포크, 나이프, 나무젓가락, 냅킨, 케첩, 간장 같은 각종 소스 패키까지 일회용 음식 포장용품을 제공할 수 없고 이것은 식당 안에서 식사하는 손님과 투고나 배달 주문 손님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 소식 전해드릴 차례인데요. 날씨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이 밤밤에 내린 비로 피해가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이 알함브라 지역의 타겟 매장인데요. 타겟 매장의 천장 일부분이 붕괴돼 뚫린 천장을 통해 빗물이 흘러내리면서 업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가게 안에 바닥에 물이 가득 찼고 일부 제품들은 상품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망가진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비 피해는 타겟이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 발생해서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알함브라 지역의 타겟은 오늘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정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널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널드 제공으로 4월 22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지난 밤사이 일부 지역에 강한 바람과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오늘은 남가주가 부분적으로 구름이 걷혀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되고 오늘까지는 이렇게 서늘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10도가량 높아져 예년 기온을 보이고 일요일의 낮 기온은 10도가량 더 오르면서 초여름 기온으로 뛰어오르겠습니다. 남가주의 쾌청한 날씨는 당분간 지속되겠고 다음 주 월요일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90도 내외까지 올라 또 한 차례 반짝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 5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6도 5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8도 51도, 해안 지역은 62도 51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4도, 낮 최고 기온은 8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널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컬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2번 사우스 선상입니다. 5번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 중간 레인에 대형 타이어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2번 사우스 선상 글렌데일 블루바드 사우스 방향으로 내리는 램프에 고정 차량 멈춰 있습니다. 605 사우스 선상입니다. 위티어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선상 알렌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철물 물체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솔 보도국이 이번 한 주일 동안 LA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을 직접 만나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을 이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선거 공약으로 노숙자 문제 해결, 스몰 비즈니스 구제, 공교육 개선 등을 꼽았습니다. 퓨어 후보는 특히 시내의 학교 공간이 안전해야 되고 어린 학생들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빈부격차로 인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LA 시내 모든 어린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교육 업그레이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at our children receive the educations they need in an environment that is safe and secure, and a mayor, while not being in charge of the school district, can play a key role in doing just that.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스몰 비즈니스를 구제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도 선결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퓨어시 검사장은 샘 버나디노의 유대인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하버드를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엘리트로 변호사로 활동하다 탐 브래들리 LA시장 선거 캠페인에서 활동하며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1994년부터 2001년까지는 오지구 LA 시의원으로 그리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42지구 가주 하원의원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3년 LA시 검사장에 당선됐고 2017년 재선에 성공해 검사장으로 9년째 활약하고 있습니다. 퓨어 후보는 시장 선거 출마자들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로컬 정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자신이야말로 LA 시장직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My experience and my leadership. I'm the only candidate in this race who has been an executive leader here in Los Angeles. 한인 커뮤니티 굵직굵직한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해 한인 사회에 친근한 얼굴인 마이크 퓨어 후보는 출마 후보들 중 가운데 누구보다 한인 커뮤니티와 가장 가깝고 커뮤니티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예선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I think it is friendship and respect and understanding and having a clear policy of reaching out to each other. Absolutely.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LA시가 경찰국 예산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릭 가세트 LA 시장이 지난 20일 118억 달러 규모의 2022-23 회계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새로운 예산안에는 LAPD 예산 8.5% 증액까지 올해 예산 112억 달러보다 규모가 더 늘은 것입니다. 가세티 시장은 새로운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큰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 상황을 반영했다고 말하며 세입은 6.6% 더 늘어 74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LAPD 운영 예산은 1억 4,900만 달러가 늘어난 19억 달러가 편성됐고 추가로 배정된 예산은 경관 260여 명 채용 확대에 사용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은 고등학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완화와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무료 청소년 서밋을 오늘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한인타운 YMCA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4301 웨스트 3가 이 YMCA입니다. 무료 저녁 식사와 음료, 추첨을 통한 다양한 경품, 봉사 시간도 제공됩니다. 단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KYCC 한인타운 청소년회관이 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이 프로그램 오늘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한인타운 YMCA에서 열립니다. 대한항공 미주본부장으로 새롭게 부임한 이진호 전무가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방문했습니다. 최근에 늘어난 고객들의 수요에 맞춰서 LA 인천 구간의 운항 편수를 늘리고 기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한항공 미주본부장으로 부임한 신임 이진호 전무는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데 맞춰 대한항공 미주 구간 항공편의 운항 횟수를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으로 늘리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다음 달 16일부터는 LA와 인천 구간 노선 운항을 하루 2회로 늘리고 라스베가스도 재운항에 7월부터는 주 3회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와 인천 구간 항공편 기종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진우 신임 미주 본부장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777-300ER은 총 공급석이 291석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7478I라고 해서 전보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368석 정도 공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A380이라고 해가지고 407석 정도의 공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7월 1일부터는 아까 그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는 지금 주 12회에서 14회로 프리퀀시를 늘림으로써 공급을 증대시키고 7월 1일부터는 주 14회는 동일하지만 아까 그 전부 7478I 비행기를 넣어가지고 공급을 또 증대시키고 그 수요로 그 기제로도 이제 수요를 다 수용하기 어려우면 그 다음에는 380을 넣는 그런 단계적으로 공급을 증대하는 계획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국내외적으로 항공권 가격이 최근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진호 본부장은 코로나로 위축됐던 항공 수요가 방역이 풀리면서 갑자기 늘었지만 항공업계 인력이나 운영구조 등 제반 사항들이 코로나 이전의 안전성을 찾기까지 아직 과도기적인 단계로 과도기가 지나고 안정기로 접어들면 항공권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988년에 입사해 여객 영업본부, 한국지역본부 여객팀장을 거쳐 시카고 지점장과 한국지역본부장, 여객사업본부장을 역임한 경력을 지닌 이진호 신임본부장은 LA 근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로 때문에 굉장히 위축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축된 운영은 여러 가지 서비스 스케줄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불편함을 지금 갖고 오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원복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서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한국에 가실 때나 우리 항공편을 이용할 때 좀 더 편리하고 서비스적인 측면도 좀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지난 50년 동안 대한항공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직후 뉴욕 증시가 급락했고 예상보다 이 큰 폭의 금리 인상 뜻을 내비치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갖다 붙이는 이유가 되다 보니까 이렇지 0.5%포인트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지난달부터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이야기 때문에 오늘도 뉴욕 증시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IMF 총회에 참석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다음 달 미국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존 인상폭이었던 0.25%포인트의 2배인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So it is appropriate, in my view, to be moving a little more quickly. I would say that 50 basis points will be on the table for the May meeting.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의장이 이렇게 금리 조정폭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다음 달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억제의 중요성을 말하며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극받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8.5%로 연준 목표치인 2%를 4배 이상 넘은 상태입니다. It's absolutely essential to restore price stability. Without price stability, really the economies don't work without price stability. 개장 초 오름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이 전해지며 급락했습니다. 나스닥은 2% 넘게 떨어졌고 S&P와 다우지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공급망과 물류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은 어제 벤처 투자 프로그램인 10억 달러 규모의 산업혁신 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펀드는 공급망과 물류, 고객 주문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우선 물류 배송 속도를 높이고 창고 근로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에 투자금을 먼저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작업자의 부상 가능성을 경고해주는 웨어러블 단말기 생산업체의 모듈이 1차 투자 대상 스타트업으로 선정됐습니다. 11년 만에 구독자가 감소한 이 넷플릭스가 성장보다 비용 대비 효율 중심으로 컨텐츠 제작비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시장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넷플릭스가 구독자 확보를 위해 제작비를 아끼지 않던 시대는 끝났다면서 이같이 전한 것입니다. 넷플릭스 경영 전략에 잘하는 소식통은 프로그램의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다며 올해 선보일 오리지널 프로그램이 500편을 넘었던 지난해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유료 구독자 감소를 기록한 가운데 경쟁업체인 HBO는 가입자를 늘렸습니다. 워너 계열의 스트리밍 플랫폼 HBO Max와 케이블 채널 HBO의 1분기 기준 글로벌 가입자가 1,680만 명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80만 명, 직전 분기 대비는 300만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예 매체 헐리우드 리포트는 HBO의 실적은 넷플릭스의 가입자 감소와 큰 대조를 이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이 야심차게 출시한 뉴스 전문 스트리밍 서비스 CNN 플러스 한 달 됐죠? 안 하기로 했습니다. CNN CEO 겸 사장은 사내 메모를 통해 어려운 결정이지만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 올바른 결단이다 라며 CNN 플러스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CNN은 새 뉴스 스트리밍 서비스 성공을 위해 수억 달러를 들여서 유명 앵커 등을 영입하고 맨해튼에 사무실을 추가 임차하는 것은 물론 전국에 광고를 내보내면서 대대적인 홍보했습니다. CNN 플러스에만 앞으로 4년 동안 10억 달러가 넘는 거액을 투자하고 5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라는 게 당초 구상인데 이렇게 야심차게 출발한 CNN 플러스의 하루 시청자 수 10,000명도 안 됐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접기로 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컫는 용어 특수군사작전 2단계 목표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역과 남부의 완전한 장악이라는 러시아군 장성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군 중부 군관부 부사령관 루스탄 민네카예프 준장이 발언한 것입니다. 또 러시아군의 과제 가운데 하나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과 남부 지역의 완전한 통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돈바스 지역 통제는 크림반도와 연결되는 육상 회랑을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징벌적인 제재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정작 러시아산 원유는 더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방이 부과한 제재로 러시아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원유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오히려 최근 몇 주 동안 핵심 최대 고객인 유럽행 원유 선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유조선의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공 직후인 지난달 하루 130만 배럴로 떨어졌던 러시아 항구발 유럽연합 EU행 원유 수출이 4월 들어 현재까지 하루 평균 160만 배럴로 반등한 것입니다. 이 또 다른 에너지 관련 정보 제공 업체에 따르면 역시 유럽행 러시아산 원유 선정량이 3월 중순 하루 평균 100만 배럴에서 4월에는 130만 배럴로 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했지만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연합 EU는 석탄만 제재했을 뿐 여전히 원유 수입 중단은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가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원유 대금은 러시아 정부의 전비로 쓰이는 만큼
유럽 각국과 대형 석유 회사 등 주요 거래처는 적자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가 유가 급등과 경제적 타격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러시아산 석유가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 대국이 참여해 각종 현안을 논의해온 주요 20개국 협의체 G20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또 물밑에서는 원유를 사들이기 하고도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대응을 놓고 서방 선진국과 나머지 상당수 회원국 간의 이견도 드러나면서 G20의 앞날에 대한 우려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G20은 1999년 서방 중심의 주요 7개국과 중국, 인도, 러시아 등 경제 규모가 큰 20개 국가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여하는 회의체로 출발했습니다. 한국도 회원국입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돼 10년 넘게 국제사회의 현안 대응을 위한 최고위급 협의체로 기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G20 운영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규탄하며 각종 제재 등 강공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인도로 대표되는 상당수 국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발을 담그는 것을 꺼리거나 관망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현지 시각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 때 러시아 측 화상연설이 시작되자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 대표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항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I think it simply cannot be business as usual for Russia in terms of its participation in our global forums. 문제는 이 의견에 동조하지 않은 국가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한 매체는 미국이 주도한 서방이 회의장에서 퇴장했지만 최소 10개국은 동참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재무장관 회의의 경우 공동 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재무장관이 회의 내용을 요약한 성명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국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G20이 예전처럼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국제통화기금 IMF 회의에서 러시아 대표 연설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는 의미로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실라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이 화상으로 연설을 시작하자 이 상당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한 듯해서 자리를 떴고 자신도 역시 이에 동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회의장을 퇴장한 국가는 한국 외에도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7개국 대표 전원 등 모두 12개 나라였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미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파트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우위이기는 하지만 결선에서 맞붙는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후보가 승리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유사한 스타일인 르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바이든 정부는 양국, 양자 관계와 유럽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등을 처음부터 모두 다 다시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유럽과 공조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전략 구사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럽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현 상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르펜 후보는 TV 토론에서 러시아 경제 시스템과 올리가르히에 대한 제재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국민의 고통을 이유로 러시아산 석유, 가스, 금수는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이 17개의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 예비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어제 외국회사 문책법을 근거로 상장 폐지 예비 명단에 올린 17개 중국 기업을 공개한 것입니다. 해당 기업은 전기차 업체인 리샹과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우는 루이싱커피, 지식검색 사이트 주후 등입니다.
SEC는 이들 기업에 다음 달 12일까지 상장 유지 자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SEC의 상장 폐지 예비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은 모두 4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은 2020년도 말 자국 회계 기준을 3년 연속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도록 규정한 외국회사 문책법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플레이오프가 한창 진행 중이죠. NBA LA 팀들이 모두 다 탈락해서 NBA의 플레이오프에 관심 뚝 떨어진 거 사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덴버 너기츠와의 경기에서 118대 113으로 승리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이제 2라운드 진출에 딱 1승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스플래시 트리오 나란히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커리, 조던 폴 나란히 27득점씩을 올렸고 클레이 탐슨 26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스플래시 트리오가 되살아났기 때문에 NBA 플레이오프 상당히 보는 재미가 커졌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이 없으시더라도 NBA 플레이오프 한 번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LA 다저스의 우완 투수인 트레버 바워의 무노동 유임금 기간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MLB 사무국과 MLB 선수 노조 측이 바워에게 내려진 휴직 명령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바워는 지난해 초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과 이 성관계 중에 폭력을 동반한 가학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는 별도로 MLB 사무국은 이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엄단하는 자체 규정에 따라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휴직 명령은 징계가 아닌 유급 휴직 개념이기 때문에 바워는 2021년 6월 29일 이래 실전에서 던진 적이 없는데도 현재 보장된 연봉을 모두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엿새 만에 경기에 나선 피츠버그 파이어츠의 박효준 선수가 2루타를 어제 터뜨렸습니다. 9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한 박효준 선수는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3타수 1안타 그리고 득점 1개를 기록했습니다. 타율은 아직 2할 초반대입니다. 좀 계속 잘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 시즌 출전한 11경기에서 모두 출루하고 있는 최지만 선수가 MLB.com 타자 파워랭킹에서 8위에 올랐습니다. 최지만은 템파베이 입단해 지난 2년 동안 견고한 타자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다저스는 오늘부터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원정 경기 갔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 김하성 선수와 맞대결 기대되는 부분이죠. 역시 어제 경기 없었던 LA 엔젤스는 오늘부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홈 경기를 갖습니다. 야구 명문 구단으로 알려진 보스턴 레드삭스가 코로나로 인해 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선수들이 잇따라 코로나에 감염됐던 보스턴은 어제 알렉스 코라 감독까지 양성 반응을 보여 경기에서 제외됐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앞서 보스턴은 지난 19일 포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20일에도 역시 포수 한 선수 또 내야수 한 선수 구단 직원 2명까지 감염돼 경기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2022년 4월 22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